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강남에 거주 중인 30대 여성입니다. 제가 이렇게 사연을 보낸 이유는 전 시모를 고발하기 위함이에요. 정말 추잡의 끝판왕입니다. 남편과 이혼한 지는 조금 됐고 시모의 잘못과 남편의 외도로 이혼했어요. 저는 반년 전에 사랑하는 엄마를 잃었습니다. 그런데 글쎄 시모가 장례식장에서 제게 해서는 안 될 말을 했어요. 지금 생각해도 참 어이가 없네요. 아무튼 그 일로 시모와 남편과 대판 싸우고 끝냈습니다. 그래도 천만다행인 건 하늘도 막무가내로 구는 시모를 벌주고 싶었나 봐요. 글쎄 큰 사고로 시모의 두 다리를 앗아갔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어느 정도 분이 풀리는 것 같기도 하네요. 아무튼 그 인간들과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자세히 들려드릴게요. 제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남편과 저는 지인의 소개로 만나 결혼했습니다. 남편의 직업은 전문직이었고 저는 프리랜서였어요. 처음에 시모는 제 직업이 마음에 안 든다고 반대했습니다. 직장을 다닐 거면 다니고 말면 말지 프리랜서가 뭐냐면서 마음에 안 들어 하셨죠. 프리랜서에 관한 편견이 있는 사람들은 불안정하다며 꺼릴 수 있어요. 그러나 결국은 저희의 결혼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왜냐고요? 바로 저희 집이 잘 살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어릴 적 사고로 아빠를 잃었습니다. 그때 여러 보험금과 합의금을 두둑히 받았고 아빠가 엄마 몰래 사놓은 땅이 있었는데 그게 값이 몇 배로 뛰게 되면서 부유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엄마는 거기서 그치지 않고 아빠로 인해 얻은 돈을 열심히 굴려나가기 시작하셨어요. 원래도 말주변이 좋고 머리가 비상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걸 투자도 하고 사업도 시작하셨죠. 그 결과 대박이 나고 말았어요. 그래서 저는 돈 걱정 없이 컸습니다. 금수저까지는 아니어도 비슷한 수준이라고 해야 할까요? 아무튼 집이 잘 살고 여유 있다 보니까 시모가 단번에 태도를 바꾸며 저희의 결혼을 적극적으로 축하해 줬습니다. 처음 반대할 때는 언제고 돈 좀 있는 집안이라니까 확 달라진 모습이 웃기기도 했지만 그만큼 우리 집안을 우습게 여기지 않고 어려워할 거라 생각했습니다. 떨어지는 콩고물이라도 받아먹고자 제게 잘해주실 거라 생각했어요. 살다 보니 돈 좀 있는 걸 아는 주변 사람들은 다들 하나같이 시모처럼 굴었습니다. 제게 살랑거리면서 어떻게든 자해 보이려고 했어요. 그래서 시모와의 문제는 크게 없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제가 알아서 잘 처신하면 되고 적정한 선을 지키면 될 거라 여겼어요. 또 남편이 전적으로 제 편을 들어주었기에 시모와 저 사이에서 잘 조율할 거라 믿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결혼했고 친정엄마께서 결혼 선물로 신축 아파트에 신혼집을 마련해 주셨어요. 혼수로 시모한테도 섭섭지 않게 챙겨주셨고요. 시모는 능력 있는 엄마가 멋지다며 좋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두 분이 잘 지내실 거라 생각했어요. 그러나 그건 저의 큰 착각이었습니다. 사부인은 언제까지 일하신다니? 글쎄요. 잘 모르겠어요. 그건 왜요? 아니, 연세도 있으신데 너무 무리하시는 거 아닌가 싶어서 보니까 아직까지 바쁘게 일하시는 것 같더라? 그렇기는 하죠. 워낙 본인 일을 좋아하시고 재밌어 하세요. 아마 힘 닿는 데까지 하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러지 말고 네가 말려라. 그러다 괜히 과로로 쓰러지시면 어쩌려고. 젊은 사람한테 내어줄 줄도 알아야지. 나이 든 사람이 설치는 거 보기 안 좋아. 결혼하고 나니 시모는 종종 엄마에 관한 이야기를 꺼내셨습니다. 그래서 사부인이니까 관심 있게 생각해 주시나 보다 했어요. 그런데 점점 갈수록 느낌이 그게 아니더군요.
엄마를 걱정하기보다는 거슬려 한다랄까? 아무튼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런 아리송한 상황들이 몇 번 있었지만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겼어요. 그런데 날이 갈수록 엄마를 의식하는 시모의 태도가 눈에 띄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별말 안 하고 지켜보기만 했어요. 시모 앞에서 엄마에 관한 이야기도 아꼈고요. 그러다 나중에야 시모가 우리 엄마를 의식한 이유에 관해 알게 되었습니다. 시모는 엄마를 질투하면서 부러워하고 있는 거였더라고요. 남편도 저와 마찬가지로 한부모 가정입니다. 저는 사고로 아빠를 잃었지만 남편은 시부의 외도로 시모와 단둘이 지내게 되었대요. 시부는 여자에 푹 빠져 시모와 남편을 버리고 떠났다고 했습니다. 그러다 나중에 세월이 지나 지병으로 돌아가셨고 그걸 한참 후에 알게 되었대요. 아무튼 시모와 우리 엄마는 똑같이 남편을 잃고 혼자 자식을 키우셨습니다. 그 과정에서는 엄마는 주식도 굴리고 사업도 하고 엄청난 커리어우먼의 삶을 사셨죠. 반면에 시모는 시장에서 생선을 팔며 남편을 키웠습니다. 남편이 말하기를 전부터 자신의 삶이 참 초라하고 딱하다고 여기셨대요. 남자 잘못 만나서 이게 무슨 죄냐고. 다른 집 여자들은 남편 사랑받으면서 잘만 살던데 본인은 언제까지 비린내 나는 생선이나 팔아야 하냐고 한탄하셨대요. 그 말을 들으니 엄마를 의식했던 시모의 마음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시모도 엄마처럼 사는 삶을 꿈꿨던 거죠. 당차게 살아가는 엄마를 보면서 자신은 왜 저런 삶을 살지 못할까? 엄마를 대단하게 여기면서도 질투했던 거죠. 똑같이 남편을 잃었는데 본인과는 달리 엄마의 삶은 화려했으니까요. 그걸 우리는 자격지심이라 부릅니다. 시모는 엄마에게 자격지심이 있었던 거예요. 말하지 않아도 어떤 생각인지 눈에 훤히 보이더군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시모 앞에서 엄마에 관한 이야기는 일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시댁에서 밥을 먹는데 남편이 눈치 없이 엄마 차 바꾼 걸 이야기했어요. 참, 나 얼마 전에 길에서 우연히 장모님 만났어. 근데 차 바꾸신 것 같더라. 저번에 본 차랑 다르더라고. 아, 맞아. 엄마 이번에 차 바꾸셨어. 그랬구나. 되게 좋은 걸로 바꾸셨던데? 아니, 전에 타고 다니시던 차도 꽤 비싼 건데 왜 바꾸셨대? 차 사고가 한 번 났거든. 중요한 일 앞두고 부정 탄다고 바꾸셨대. 엄마가 그런 미신에 조금 예민하셔서. 저는 아무 생각 없이 엄마가 차를 바꾼 이유에 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남편은 계속해서 차가 엄청 좋아 보였다고 그 정도면 되게 비쌀 거라면서 엄마의 차를 부러워하더라고요. 그러자 시모가 얼마나 비싸길래 그리 이야기하냐며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아차 싶어서 그냥 별거 아니라고 둘러댔는데 눈치 없는 남편이 벤츠라고 큰 소리로 또렷하게 말했어요. 그러면서 굳이 핸드폰으로 엄마 차를 검색해서 보여주기까지 했습니다. 엄마 이거 봐봐. 장모님 차가 이 차야. 되게 좋아 보이지? 이거 벤츠 아니니? 그렇네. 되게 좋아 보이네. 이런 차 사람은 얼마나 드나? 시모는 핸드폰에 한껏 집중하며 살펴보더니 차의 금액을 확인하고 입을 떡 벌렸습니다. 아무리 외제차라고 해도 무슨 차값이 저리 비싸냐며 호들갑을 떨었어요. 그러면서 차가 그냥 굴러가기만 하면 됐지 뭐하러 저렇게 비싼 차를 끌고 다니냐며 기수라도 나면 환장하겠다면서 못마땅한 듯 혼자 궁시렁거리셨습니다. 그러더니 제게 과시하고 싶어서 저러는 거냐며 잘 살수록 겸손할 줄 알아야 한다느니 뭐라고 설교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별말 안 하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설교하다가 나중에는 또 본인 신세를 하소연하더군요.
본인은 아직까지 시장통에서 비린내 나는 생선이나 팔고 있는데 본인이 끄는 거라고는 낡아 빠진 경찰하면서 언제 저렇게 좋은 차 한번 몰아보냐고 한숨을 푹 내쉬셨습니다. 늘 있는 일이라서 그냥 또 시작인가 보다 하고 넘겼는데 며칠 뒤 시모는 대뜸 본인도 엄마와 똑같은 외제차를 사달라고 선언했습니다. 나도 벤츠 사줘라. 뭐? 갑자기 무슨 벤츠 타령이야? 왜? 나는 벤츠 타면 안 돼? 내가 언제까지 저 낡아 빠진 경차나 몰고 다녀야 돼? 아들 잘 키웠겠다. 부잣집 며느리 얻었겠다. 이 정도면 벤츠 몰만 하잖아. 나도 사부인처럼 벤츠 몰고 다닐 거야. 그러니까 하나만 뽑아줘. 무슨 휴지 가게 휴지 뽑는 것도 아니고 저희를 볼 때마다 벤츠 뽑아달라며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래서 남편은 차값이 얼만데 무슨 벤츠냐면서 안 된다고 선을 그었어요. 지금 타고 다니는 차도 멀쩡한데 뭐하러 쓸데없이 비싼 돈 들여서 외제차 구매하냐고 안 된다고 했습니다. 물론 값이 비싼 것도 있지만 남편은 시모의 운전 실력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더 반대했어요. 우리 시모 알아주는 김여사거든요. 운전할 때 개념 없이 운전하시는 분들 있죠? 저희 시모가 딱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운전 경력이 꽤 되는데 아직까지 주차를 잘 못해요. 공간 지각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사람이었습니다. 툭 하면 여기저기 바퀴 일수라 수리도 꽤 많이 받았다고 들었어요. 그런 사람이 외제차요? 가당치도 않죠. 이런 말하긴 뭐하지만 차가 아깝습니다. 외제차 한 대 뽑아주면 여기저기 박아서 수리가 왕창 나올 텐데 그걸 어떻게 감당하나요? 심지어 외제차라 수리비도 비싸요. 그래서 남편은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차가 불만이면 중고로 괜찮은 승용차 한 대 뽑아주겠다고 했어요. 그러나 시모는 곧 죽어도 벤츠 아니면 안 된다고 난리쳤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들어주지 않자 급기야는 단식 투쟁까지 하셨어요. 엄마, 정말 밥 안 먹을 거야? 그래, 안 먹어! 냄새 맡기도 싫으니까 저리 치워! 이러다 정말 큰일 나면 어쩌려고 이래? 밥 한 끼만 안 먹어도 배고파서 난리치는 사람이 벌써 3일째야. 냅둬! 그냥 굶어 죽으련다. 세상에 벤츠 안 사준다고 단식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내가 지금 그깟 차 때문에 이래? 나도 폼나게 살아보고 싶은데 너희가 내 마음을 몰라주니까 속상해서 이러는 거 아니야? 내가 뭐 별을 따달래 달을 따달래 그깟 차 한 대 뽑아주는 게 그렇게 어려워? 이렇게 원하면 들어줘야지. 내가 살면 얼마나 산다고.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충분히 그만한 능력 되면서 왜 안 뽑아주냐 이 말이야. 나 정말 너희들한테 너무 서운하다. 벤츠 사줄 때까지 밥이고 뭐고 물 한 모금도 안 마실 거야. 진짜 무슨 초등학생도 아니고 마치 초등학생이 부모한테 핸드폰 사달라고 조르는 것 같았습니다. 정말 유치하지 않나요? 아니 본인 운전 실력이 좋은 것도 아니면서 어떻게 감당하려고 벤츠를 사달라고 하는 건지 어이없더군요. 어린애처럼 시모가 하도 고집을 피우니까 결국 남편은 두 손 두 발 다 들고 중고라도 외제차를 한 대 뽑아줘야 할 것 같다고 했습니다. 저러다 쓰러져서 큰일 나면 어쩌겠냐고. 저렇게 소원이라는데 들어드려야겠다면서 차를 알아보더군요. 물론 어느 정도 괜찮은 선에서 말이죠. 시모는 저희 엄마가 타고 다니는 차와 똑같은 벤츠를 원하셨어요. 그러나 그건 너무 비싼 차였고 사고 나면 수리비가 만만치 않기 때문에 남편은 연식이 좀 된 저렴한 가격의 벤츠로 알아봤어요. 어쨌거나 같은 벤츠면 되지 않겠냐면서 말이죠. 진짜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어이없었지만 그래 얼마나 타고 싶으면 저럴까. 나이 먹으면 애들처럼 유치해진다는데 남편 말대로 시모의 뜻을 들어주기로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작스럽게 시모의 사고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놀란 마음에 남편과 부랴부랴 병원으로 향했어요. 어떻게 된 건지 자초지정을 들어보았더니 그만 운전 미숙으로 차 사고가 났다고 했습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지만 큰 사고로 이어질 뻔한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남편은 다시 생각을 고쳐먹었습니다. 이렇게나 운전을 못하는데 외제차는 무슨 외제차냐 하고 말이죠. 시모 역시 그동안 잔잔한 사고는 몇 번 쳤지만 이렇게 큰 사고는 처음이라 꽤 놀란 듯 했습니다. 한동안 운전 트라우마까지 생겼어요. 엄마, 정말 이만하길 천만다행이야. 만약 이거보다 더 크게 다쳤으면 어쩔 뻔했어. 그러게. 엄마 이제 무서워서 운전 못할 것 같아. 네 말대로 이만하기를 다행이지. 만약에 큰일 났으면 끔찍해. 시모는 고개를 저으며 운전에 대한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시모가 타고 다니던 경차를 결국 폐차했어요. 많이 망가지기도 했고 굳이 고쳐서 타느니 그냥 적당한 걸로 하나 뽑는 게 낫겠다 싶더군요. 그 정도로 차 상태가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시모가 퇴원하면 중고로 하나 뽑아드리려고 했는데 아직 운전하기 무섭다면서 극구 사양하셨어요. 운전대 잡기 무섭다면서 트라우마가 괜찮아질 때까지 운전하고 싶은 생각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한번 크게 사고 난 뒤로 시모의 벤츠 타령은 없어지게 됐어요. 그렇게 사건은 일단락되면서 더 이상 벤츠에 벤자도 안 나올 거라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마음속에서 계속해서 벤츠를 담아두고 있었어요. 그걸 언제 터뜨렸냐면 엄마의 차를 직접 보고 난 후였습니다. 시모의 사고 소식을 들은 엄마는 걱정됐는지 몸에 좋다는 건 잔뜩 사서 시댁에 방문하셨어요. 시모는 그런 엄마를 반가워하면서도 머리부터 발끝까지 한번 싹 훑더니 초라한 행색의 본인과 비교했습니다. 아이고, 일하느라 바쁘실 텐데 뭐하러 오셨어요? 사부인께서 다치셨다는데 아무리 바빠도 와봐야죠. 이거 몸에 좋다는 것들로만 사왔으니까 얼른 드시고 쾌차하시길 바랄게요. 예, 감사합니다. 안 그래도 여기저기 쑤셨는데 이거 먹고 제대로 힘나겠네요. 그런데 사부인은 어째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젊어지시는 것 같아요. 어쩜 피부가 이리 좋으세요? 어디 따로 관리 받으시나? 가방이랑 옷도 죄다 좋은 것만 있으시네. 하긴 능력이 되는데 저처럼 이런 티셔츠나 입지 않으시겠죠. 아휴, 저도 사부인처럼 이렇게 폼나게 살아보고 싶네요. 엄마를 보며 말하는 시모의 표정과 눈 속에서 많이 부러워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엄마와 자신의 행색을 번갈아 보며 비교하더군요. 커피를 마시며 엄마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셨고 급한 일이 생겨서 엄마는 이만 가보겠다며 일어나셨어요. 시모는 엄마를 배웅하러 따라 나갔습니다. 그러다 집 앞에 세워진 고급스런 차량을 보고 입을 떡 벌리며 차를 여기저기 둘러보며 구경했어요. 세상에, 이게 새로 뽑은 그 차죠? 네, 맞아요. 김서방한테 들으셨나 보네요. 어쩜 이렇게 이쁠까? 사진으로 보는 것보다 훨씬 더 고급스럽네. 그렇게 큰 것 같지 않았는데 엄청 크네요. 내부도 한번 구경해봐도 돼요? 어머니, 엄마 바쁘셔서 이만 가보셔야 할 것 같은데. 아니야. 괜찮아. 둘러보셔도 돼요. 아니면 한번 타보실래요? 어머, 그래도 돼요? 잠깐 시간 되니까 주변으로 짧게 드라이브나 하죠 뭐. 시모는 잔뜩 신난 표정으로 조수석에 앉았고 그렇게 엄마와 함께 짧은 드라이브를 즐겼습니다. 나중에 집에 돌아온 시모는 엄마의 차를 잊지 못하고 계속해서 엄청 좋다는 말만
되풀이하셨어요. 하긴 시모가 그렇게 말할 만합니다. 엄마가 뽑은 차가 진짜 말도 안 되게 비싸거든요. 저는 아무리 우리 집에 돈이 많아도 차에 그렇게 큰돈 들일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나 엄마는 달라요. 사업하고 나서는 차가 곧 본인의 옷과 같은 거라면서 무조건 최고급을 선호하셨습니다. 하필이면 시모도 엄마의 취향과 맞는 듯 했고요. 아무튼 그 뒤로 시모의 벤츠 타령을 다시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야, 난 머리털 나고 그렇게 좋은 차는 세상에 처음 본다. 무슨 차가 그렇게 좋니? 차가 좋아봤자 얼마나 좋겠어 했는데 진짜 좋더라. 그래서 다시 벤츠 사고 싶으세요? 어머님 운전하기 무서우시다면서요. 뭐 그렇기는 한데 그래도 언젠가는 괜찮아지지 않을까? 무섭다고 계속 운전대 안 잡고 살 수는 없잖아. 어떻게든 극복해야 하지 않겠어? 시장까지 왔다 갔다 하려면 차가 있어야지. 언제는 그냥 대중교통 이용하면 된다고 하더니 엄마의 차를 보고 나서 생각이 바뀌었나 봅니다. 사고가 제법 크게 나서 운전에 대한 두려움이 클 줄 알았어요. 그러나 그 두려움이 얼마나 못 가더군요. 엄마의 차를 보고 트라우마를 이겨낼 생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남편한테 이 사실을 이야기하며 우려된다고 했어요. 남편 역시 시모가 또 사고 낼까 봐 걱정했지만 아무리 그래도 사고 난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이겨내겠냐며 안일하게 생각하더군요. 저보다도 시모에 관해서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엄마의 차를 보고 반짝거리던 시모의 눈을 보자마자 불길한 기운을 딱 알아차렸는데 말이에요. 아무튼 남편은 섣불리 그러지 않을 거라며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불안했지만 또 벤츠 타령이 시작되면 어떻게든 뜯어 말려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몇 달이 흐르고 그 사이 시모가 슬쩍 차에 관해 이야기했지만 남편과 저는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사실 시모는 병원에서 퇴원했지만 지속해서 통원 치료를 받으러 다녔어요. 아직 몸이 다 회복하지 않았는데 운전은 무슨 운전이냐면서 몸 다 낫는 것만 생각하자며 말을 돌렸어요. 그렇게 최대한 시간을 끌려고 했는데 친정엄마에게 안 좋은 일이 생기면서 참았던 시모의 벤츠 사랑을 다시 한번 터져나왔습니다. 저희 친정엄마에게 무슨 일이 생겼냐고요? 이렇게 말하는 게 아직도 어렵지만 저희 엄마는 사고를 당하셨어요. 너무 일을 무리하게 하시는 바람에 과로로 쓰러지셨고 마침 쓰러지면서 머리를 세게 부딪히는 바람에 뇌에 큰 충격을 받게 되셨어요. 거기다 늦게 발견되었더군요. 급히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소식을 듣고 우리가 도착했을 때는 이미 눈을 감으신 상태였습니다. 엄마, 나왔어. 여기 왜 누워있어? 눈 좀 떠봐. 나왔다니까, 엄마. 아무리 애타게 엄마를 불러봐도 일어나지 않으셨습니다. 이렇게 허망하게 가실 줄은 몰랐어요. 제가 이날 얼마나 많이 후회했는지 모릅니다. 시모 말처럼 이제 일 그만하고 쉬라며 말릴걸. 진작 그러지 못한 게 후회됐어요. 제가 말렸더라면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일하다 사고당하실 일은 없을 텐데. 집에서 편히 쉬시게끔 말리지 못한 제 잘못인 것 같았습니다. 환하게 웃고 있는 엄마의 영정사진을 바라보며 죄책감에 눈물만 흘렸어요. 남편은 정신없는 저 대신 장례 준비로 분주히 움직였고 저는 엄마를 잃은 슬픔에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니 하나 둘 조문객이 와서 엄마에게 마지막 인사를 건넸어요. 그리고 시모 역시 이게 무슨 일이냐면서 등장하더군요. 아이고 사부이. 아유 이게 무슨 일이야 그래. 멀쩡하던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하루아침에 갈 수 있어? 시모는
엄마의 영정사진 앞에서 눈물을 보이더니 제게 괜찮냐는 위로의 말을 건넸습니다. 저는 워낙 넋이 빠져 있어서 무슨 말을 하는지 제대로 듣지도 못했어요. 그렇게 한참을 앉아 있는데 시모가 제게 슬쩍 와서는 엄마의 소지품은 어디 있냐고 하더군요. 그래서 그건 왜 찾냐고 했더니 그냥 뭐 좀 확인할 게 있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가족 대기실에 있다고 했습니다. 경찰한테 인계받고 그쪽에 잘 놔뒀다고요. 시모는 알았다고 했고 그쪽으로 걸어가더라고요. 대체 뭘 확인하려고 그러나 싶은 와중에 문득 엄마의 차 키가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속으로 에이, 설마. 이 와중에 그걸 넘보시지 않겠지라고 생각했으나 이상하게 찜찜하더군요. 그래서 시모를 따라 대기실 쪽으로 가보니 아니나 다를까 엄마 가방에서 차키를 꺼냈습니다. 어머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제 목소리에 화들짝 놀란 시모는 엄마의 차키를 서둘러 몸 뒤쪽으로 숨겼습니다. 저는 그거 가지고 뭐 하려고 그러냐면서 내놓으시라고 했어요. 그러자 시모는 그냥 한 번만, 딱 한 번만 구경하려고 그런다면서 차키를 내놓지 않으셨어요. 저번에 한 번 타봤으면 됐지 뭘 또 구경이냐며 빼앗으려고 하니까 타고 가야 할 이유가 있다며 털어놓더군요. 글쎄 곧 있으면 동창회가 있는데 친구들이 시장에서 생선이나 판다며 은근히 시모를 무시했다고 했습니다. 본인도 꾸미고 떵떵거리만 살고 싶었지만 잘 키워야 해서 본인의 삶을 놓고 살았다고 했어요. 그러니 이제라도 친구들한테 기 한번 세우고 싶다면서 동창회 때 엄마의 벤츠를 타고 가고 싶다고 했습니다. 어차피 엄마는 죽었으니까 누가 뭐라도 상관없는 거 아니냐고 하더군요. 아예 본인한테 주면 더 좋다고 하는데 진짜 거기서 뚜껑이 확 열릴 뻔했습니다. 저는 엄마 잃은 슬픔에 힘들어하고 있는데 이 와중에 시모라는 사람은 차에 눈독이나 들이고 있고 정말 가지가지한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시모한테 장례식 다 마무리되지도 않았는데 이러는 건 실례 아니냐. 이건 정말 아니라고 기분 나쁘다며 확실하게 말했어요. 시모의 사정이 어찌 되었든 다 끝나고 말해도 될 일 아니냐고 따졌죠. 거기다 사고당한 지 얼마나 됐다고 또 운전할 생각을 하냐면서 이러다 크게 사고 나면 그때 어쩔 거냐고 했더니 사고 안 나게 조심조심 운전할 수 있다면서 걱정하지 말라고 하더군요. 저는 절대 안 된다고 했습니다. 안 그래도 엄마 일로 힘든데 시모까지 보태지 말라고 했어요. 장례도 다 안 끝난 마당에 차키부터 챙기려고 한 게 너무 실망스럽다면서 정말 해도 너무한다고 했습니다. 남편이나 저나 혹시라도 사고 날까 봐 운전하지 말라고 말리는데 이렇게나 우리들 마음을 몰라주냐면서 처음으로 시모한테 화를 냈어요. 그러자 시모는 그냥 주기 싫으면 싫다고 하지 뭘 그렇게 잔소리하냐고 되려 쪼잔하게 행동했습니다. 화낼 사람이 누구인데 뻔뻔하게 본인이 더 삐져서는 필요 없다고 엄마의 차키를 집어던지고 나가버렸습니다. 제 말이 전곡이 찔려서 괜히 저러는 것 같았어요. 진짜 나이만 먹었지. 생각하는 수준이 초등학생 같았습니다. 그렇게 시모가 나간 뒤 저는 남편에게 있었던 이야기를 말하며 시모가 또 차키를 가지러 올지 모르니 남편에게 맡겼습니다. 그러면서 절대로 시모에게 주면 안 된다고 했어요. 그렇게 저는 다시 조문객을 맞이하며 정신없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장례식 마지막 날 엄마를 양지 바른 곳에 잘 모셔놓고 지친 몸을 이끌며 집으로 향했어요. 시모는 그때 이 일로 단단히 삐졌는지 코빼기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풀어줄 힘조차 없어서 그냥 집에 가서 쉬려는데 남편에게 낯선 번호로 전화가 한 통 왔어요. 그리고 전화를 받은 남편의 표정이 심각하게 변하더니 어느 병원이냐면서 소리치더군요. 저는 무슨 일인가 싶어 남편에게 뭐냐고 물었고 남편은 시모가 차 사고를 당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모가 차에 치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 그게 아니더군요. 글쎄, 저희 엄마 차를 몰고 가다가 운전 부주의로 다른 자동차를 들이박으면서 차가 전복되는 큰 사고를 당하셨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우리 엄마 차라니. 당신 설마 어머니께 차 키 드린 거야? 내가 절대 안 된다고 했잖아. 나도 이렇게 될 줄은 몰랐지. 안 된다고 했는데 진짜 조심하겠다고 해서. 남편 말이 시모가 저 몰래 차 키 달라고 차 한 번만 빌려 쓰겠다고 졸랐다고 했습니다. 동창의 친구들한테 기 한 번 살리고 싶다고 엄마로서 소원이라면서 간곡하게 부탁하니까 차마 거절할 수 없었대요. 진짜 운전 조심히 살살하겠다며 약속했대요. 긴장감 놓치지 않게끔 잘하겠다고 한 번만 믿어달라고 하니까 하는 수 없이 차 키를 건네줬다고 합니다. 그 말을 듣는데 한숨이 다 나오더군요. 아무리 운전 실력이 없어도 이렇게 크게 사고 날 줄은 몰랐대요. 사고 나봤자 주차하다가 좀 긁히거나 하겠지 싶었는데 그게 아니니까 남편도 많이 놀란 듯 했습니다. 서둘러 병원에 도착해 시모의 상태를 확인했어요. 그리고 우리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사고가 크게 나서 그런지 하반신에 문제가 있는 듯 했어요. 한참 후 정신을 차리고 깨어난 시모는 다리에 감각이 느껴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의사는 몇 가지 확인해 보더니 시모에게 하반신 마비 판정을 내렸어요. 안 좋은 일은 한꺼번에 생긴다고. 친정엄마 돌아가시자마자 시모에게 안 좋은 일이 생기니까 집안의 분위기는 극도로 삭막해졌습니다. 시모는 매일 울부짖으며 통곡했고 저를 볼 때마다 엄마 차가 생각났는지 괜히 더 심술을 부리곤 했어요. 자기 잘못인 걸 알면서도 저를 원망하곤 했습니다. 내가 눈앞에 얼씬거리지 말랬지? 이게 다 너 때문이야. 네가 차키를 아들한테 주지만 않았어도 내가 운전하다 이렇게 다칠 일은 없었을 거야. 뭐하러 걔한테 맡겨서 일을 이 지경으로 만들어? 아주 꼴도 보기 싫으니까 썩 나가! 이런 시모의 반응에 남편은 제게 서운해할 것 없다면서 이해해달라고 했습니다. 제 잘못 아닌 거 본인도 잘 알고 있을 거라고, 그저 원망하고 싶은 대상을 갖고 싶어서 그런 거라면서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라고 했어요. 하루아침에 하반신이 마비됐으니 상심이 얼마나 클 거냐면서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해달라더군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앞으로 시모를 맡아서 간병해달라고 했습니다. 본인은 직장 다니는 회사원이지만 저는 프리랜서로 시간적 여유가 많으니 시모를 돌보기 적당할 것 같다고 하더군요. 그렇다고 시모를 요양병원에 맡기는 것도 그렇고 힘들겠지만 시모를 잘 보살펴달라고 했습니다. 지금 시모의 정신 상태는 불안정하니까 괜히 무슨 일 치르고도 남을 사람이라면서 제게 시모를 맡겼습니다. 저는 엄마 일로 당분간 일 쉴 계획이라 알았다고 했어요. 저 역시 마음이 힘든 시기였지만 그래도 어쩌겠나 싶었습니다. 저 아니면 시모를 볼 사람이 없으니 어쩔 수 없이 시모를 맡기로 했어요. 그렇게 당분간 병원 생활을 하다가 퇴원 후 우리 집에 시모를 모시고 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지내며 한 달이 넘어갔을 때 우연히 남편의 외도 정황을 목격하게 되었어요. 언제부터였는지 모르겠지만 남편은 회사 일이 바쁘다면서 부쩍 야근과 외박이 잦아졌습니다. 저는 일로 고생하는 남편이 안쓰러워서 먹는 거며 보양식이며 이것저것 신경 많이 써줬어요. 저희 엄마처럼 과로로 쓰러지기라도 할까봐 걱정됐거든요. 하루는 일 때문에 며칠 동안 집에도 못 돌아오고 일만 하는 남편이 걱정되어서 먹을 거랑 갈아입을 옷을 챙겨주려고 회사에 갈까 싶었어요. 그런데 어머님 혼자 두고 가기 뭐하니까 남편은 그냥 배달기사를 통해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다 마침 시모의 친구분께서 잠시 봐줄 수 있다고 하셔서 잘 됐다 싶어 제가 짐을 챙겨 회사로 향했어요.
오랜만에 남편 얼굴도 볼 겸 놀라게 해주고 싶어서 제가 간다는 말은 안 했습니다. 그렇게 회사에 도착한 뒤 남편한테 밑으로 내려오라고 전화를 걸었어요. 신호음이 가던 중 1층 엘리베이터에서 남편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반가운 마음에 아는 척하려고 했는데 옆에 웬 여자와 다정하게 있더군요. 그리고 뒤늦게 전화를 받은 남편은 다짜고짜 회의 중이니까 나중에 전화하라고 했습니다. 분명 제 앞에서 어떤 여자와 정답게 웃으며 걸어가고 있는데 말이죠. 회의 중도 아니면서 왜 회의 중이라고 거짓말을 하는지 이해가 안 됐습니다. 우선 경비원에게 남편 짐을 맡기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뭐 하냐고 문자를 보냈지만 한참 만에야 일한다는 답만 돌아왔습니다. 어떤 여자와 정답게 회사 밖으로 나가는 모습만 봐서 오해하기에는 섣부르지만 이상하게 느낌이 좋지 않았습니다. 남편과 대화하고 싶어도 바쁘다면서 계속 연락이 잘 안 됐고요. 시간이 흐를수록 한 번 생긴 의심은 걷잡을 수 없이 커져만 갔습니다. 혹시 내가 생각하는 외도가 맞을까봐 겁이 나더군요. 그렇다고 마냥 모른 척 외면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어요. 그래서 용기를 내어 업체에 남편의 뒷조사를 맡겼습니다. 시모 때문에 제가 직접 움직일 수 없었거든요. 그리고 며칠 후 저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에게 다른 여자가 있다고요? 업체 직원은 남편에게 여자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것도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는 동료라고 했어요. 심지어 그 여자도 가정이 있는 유부녀였습니다. 엄마 잃고 남편까지 잃었다는 허탈함에 웃음이 나오더군요. 나한테 시모 맡겨놓고 본인은 팔자 좋게 바람이나 피우고 있었다니 그것도 모르고 엄마처럼 과로로 쓰러질까 신경 써서 챙겨줬습니다. 어떻게 내게 이럴 수 있을까? 엄청난 배신감에 온몸을 떨었어요. 그리고 저는 이 지긋지긋한 지옥에 저를 밀어넣은 남편을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남편과 이혼할 생각으로 집안에 있는 제 짐 모조리 챙겼고 시모에게 남편 보러 갈 거라며 휠체어에 태웠어요. 그런 다음 곧장 남편 회사로 향했습니다. 1층에 도착하자마자 남편에게 전화했어요. 시모랑 같이 왔으니 당장 내려오라고요. 남편은 갑자기 오면 어쩌냐면서 안 된다고 했고 저는 그냥 시모 두고 간다고 했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왜 이러냐면서 잔뜩 성질을 부리더니 몇 분 후에 내려오더군요. 저를 보자마자 이게 뭐 하는 짓이냐면서 따지길래 대꾸 없이 바로 남편의 뺨을 한 대 때렸습니다. 당신 미쳤어? 사람들이 보는 데서 뭐 하는 거야? 그렇게 남의 눈치 살피는 인간이 바람을 피웠니? 뭐? 그게 무슨 소리야? 바람이라니? 바람이란 말에 남편은 흠칫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애써 아닌 척 시치미를 떼며 잡아댔지만 당황한 듯 더듬거리며 말하는 게 영락없이 인정하는 꼴이었습니다. 그러면서 1층에는 회사 사람들의 시선을 신경 쓰더니 저더러 나가서 이야기하자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됐다며 남편의 손을 뿌리쳤고 준비해간 불륜증거 사진을 남편 면상에 집어던졌습니다. 그렇게 바닥에는 불륜증거 사진들이 펼쳐진 채로 떨어졌어요. 당신이 잡아댈까봐 친절하게 준비해왔어. 자, 이래도 시침이 뗄 거야? 이건 또 뭐야? 남편은 서둘러 떨어진 사진들을 주우며 치우기 바빴고 시모는 그런 남편의 모습을 보고 크게 실망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별 말씀 없이 그저 눈을 지그시 감더군요. 그래서 저는 사진 줍는 김에 이혼장도 주우라며 미리 작성한 이혼 서류를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휘둥그레진 얼굴로 저를 쳐다보며 이혼은 무슨 이혼이냐고 펄쩍 뛰었어요. 왜? 나 없으면 바람 못 피울까 봐서 그래? 하긴
이제 네가 어머니 돌봐야 하니까 그렇겠네. 아니면 네 애인한테 봐달라고 그래. 마침 같은 회사 다니잖아? 이렇게 온 거 내려오라고 해. 어머님도 오셨는데 네 애인 소개해드리면 좋잖아? 이제 나 대신 며느리 노릇 할 텐데. 아, 맞다. 네 애인도 가정이 있는 여자라지? 가정 있는 것들이 아주 잘하는 짓이다. 나한테 하반신 마비된 네 엄마 맡겨놓고 바람 피우니까 좋았니? 사고 친 건 내가 아니라 너랑 어머님인데 왜 내가 벌을 받아야 해? 지금 내 심정이 어떤 줄 알아? 당장이라도 접시물에 코 박고 죽고 싶은 심정이야. 난 불과 얼마 전에 엄마를 잃었어. 그런 내게 너무 잔인하다고 생각하지 않아? 제 말에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크게 술렁거리며 남편을 쓰레기 보듯 쳐다봤습니다. 그런 시선이 신경 쓰였는지 고개를 숙이며 손으로 얼굴을 가리려 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창피한 걸 아는 인간이 바람을 피웠냐며 일침을 날렸습니다. 이제 너 같은 인간이랑 같이 살 마음 없고 이혼할 거라고 했어요. 짐은 다 챙겨놨으니 엄마 집에 가 있겠다고 했습니다. 지금 사는 집은 엄마가 해주신 집이니 빠른 시일 안에 짐 챙겨서 시모랑 나가라고 했어요. 그리고 앞으로 시모는 네가 알아서 모시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황급히 제 손을 잡으며 무릎 꿇고 잘못했다고 빌더군요. 저 없이 본인 혼자 시모를 어떻게 돌보냐면서. 혼자 시모를 돌보려면 회사고 뭐고 다 그만둬야 하는데 그럼 앞으로 뭐 먹고 사냐고 하더군요. 본인이 잘못했다고 싹싹 빌길래 더러운 남편의 손을 뿌리치며 말했어요. 어쩌라고! 그건 알아서 해야지 당신이. 그러게 누가 바람 피우래? 세상 어느 여자가 남편한테 다른 여자가 있다는 걸 알았는데 계속 시어머니를 모시면서 살겠니? 너라면 그러겠어? 이 정도 각오는 하고 바람 피웠어야지. 앞으로 네 살쿵니는 네가 알아서 해. 집에서 짐 빼고 빨리 나가! 그리고 나한테 위자료 줄 준비하고. 참! 네 내언니한테도 전해. 아마 내일쯤 상간녀 소장 회사로 도착할 거라고. 저는 매정하게 시모를 두고 돌아섰습니다. 남편은 계속해서 제 손을 붙잡더니 나중에는 바지가랑이까지 붙잡을 기세였어요.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데 이렇게 시모를 두고 가면 본인들어 어쩌라는 거냐면서 제발 이러지 말라고 하더군요. 그럼 다리 불편한 시모를 집에 혼자 두고 나왔어야 하냐며 따졌습니다. 다 필요 없고 반차를 쓰든 그만두든 네가 알아서 하라고 했어요. 저는 미리 챙겨놓은 짐을 가지고 엄마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제가 원하는 조건에 합의 이혼해달라고 했어요. 안 그러면 소송으로 넘어가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엄마를 잃고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나 힘든 와중에도 남편과 시모만 생각하며 이악 물고 버텼어요. 그런데 남편은 그런 저를 기만했습니다.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저질렀어요. 시모한테는 죄송하지만 그래도 어쩔 수 없었습니다. 이혼하기로 마음먹은 이상 시모 역시 딱 잘라내야 할 부분이라서요. 이혼 문제로 남편과 여러 가지 힘든 과정이 있었지만 그래도 결국은 알겠다며 제가 원하는 조건으로 합의 이혼해줬습니다. 처음에는 인정 못한다고 다시 한번 생각해달라면서 버텼어요. 그러나 제가 다 차단하고 강경하게 대응하자 결국 어쩔 수 없이 도장을 찍더군요. 그렇게 우리는 이혼했고 상간녀 소송으로 그 여자에게 위자료까지 받아냈습니다. 이 일이 회사 내에 크게 퍼지면서 남편과 상간녀는 얼굴도 못 들고 눈치 보며 다니게 됐어요. 또 상간녀 남편도 이 사실을 알고 이혼 준비 중이라고 전해 들었습니다. 저는 잘 됐다면서 남편에게 잘해보라고 했죠. 나중에 상간녀는 사람들의 시선을 버티지 못하고 결국 그만뒀습니다. 그러고는 제게 일자리를 빼앗았다며 소송했고 저는 돈 몇 푼 쥐어주며 사건을 마무리했어요. 제가 돈이 필요해서 상간녀 소송을 진행한 게 아닙니다. 엄마가 물려주신 돈이 무지막지한데 그깟 푼돈이 뭐 얼마나 아깝겠어요. 그저 상간녀에게 창피함이란 뭔지 똑똑히 알려주고 싶었을 뿐입니다.
남편도 죽을 맛이겠죠? 마음 같아서는 그만두고 싶지만 시모를 모시려면 어떻게든 참고 다녀야 할 거예요. 저는 그런 식으로 두 사람에게 벌을 내린 겁니다. 본인이 저지른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지게 만들었어요. 앞으로 두 사람의 불륜설은 계속해서 꼬리표가 되어 따라다닐 겁니다. 그래도 자기들이 인간이라면 얼굴 화끈거리는 게 뭔지 잘 알 거예요. 버젓이 가정이 있으면서 배우자를 속이고 기만하는 것들은 아주 천벌을 받아야 합니다. 시간이 어느 정도 흐르니 저는 조금씩 나아지고 있어요. 앞으로도 잘 지내보려 합니다. 엄마의 딸로서 부끄럽지 않게요. 그럼 지금까지 저의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